어제 열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재판 일정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며 9월 30일에 검찰 구형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이 10월에 확정되었고 선거법 위반 재판도 9월에 최종 심리를 마치고 10월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서자 이를 법사위에 회부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청문회 남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어제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9월 3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며 10월 30일 이전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9월에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10월 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비상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법조계의 전망에 따르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위증교사로 실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면 내년까지 대부분 판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몰락하고 이재명은 처벌받게 될 것이다. 조국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에 이재명 부부에 대한 법인 카드비 검찰 소환 통보도 있었다.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 검찰이 보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됩니다. 그를 소환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강제 구인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법인 카드 비리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혜경과 배소연이 각각 10만 원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의 말도 다릅니다. 이재명이 소환되면 그의 말도 다를 것입니다. 법인 카드를 놓고 경기도의 법인 카드를 놓고 이렇게 각자 말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환하고 대질신문을 해야 합니다. 대질신문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 가서 또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을 소환하고 부부를 대질신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청래가 청문회를 통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정이 가장 먼저 청문회에 사용한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인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모욕했습니다. 국군 대부분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상황이라도 강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행을 거부해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를 받는데 이는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강제 동행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청문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해 운영되지만 강제 동행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조계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강제동의나 구인을 강제동행권 청문회까지 주게 되면 인신 구속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인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미 장관들도 출석을 잘하지 않고 각 상임위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달 민주당이 정청래 주도로 청문회에서 강제 동행을 할 수 없고 강제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구인할 수도 없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과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청래나 박찬대 등이 자신들이 판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신 구속을 하고 강제 동행하겠다는 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고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에서 과반 의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협의했습니다. 법사위 회의를 열어 오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사유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단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나 잘못이 있어서 탄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파들과 일부 배신자들, 예를 들어 유승민 같은 인물들에 의해 탄핵이 의결되고 촛불에 겁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 박근혜 탄핵의 핵심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김성애가 김정은에게 스마트팜을 경기도에서 왜 안 해주냐고 화를 낸 것,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명철이와 술을 마신 사진 등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공작원 리나이가 등장한 증거들도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물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대신 생계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미국은 자영업자가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며 성장했지만 유럽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고 수위의 강경한 발언을 날렸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검사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저급하고 비열한 외압에 굴복하지 말자. 이 발언은 전국 검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검찰 내부망 프로스라인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과 지휘를 응원하는 댓글이 60여 개에 달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하며 이번 탄핵이 야만적 사태임을 강조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부패 정치인과 그 정치 세력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소환을 언제 할 것이냐며 공격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김건희의 애완견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